자,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정리 잠깐 해야죠. 해볼까요? 예, 해야죠. 이균용 모처럼. 대법원장 후보자 예.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습니다. 네. 아, 정말 잘했어요. 잘했다.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네. 너무 못해가지고 계속 야단만 듣고 욕만 먹고 막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당론으로 결정했더라고.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건도 그 체포동의안도 당론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이번엔 들어가기 전에 1시 반에 의총 열어서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네. 그리고 170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75표 예, 반대 175. 정의당까지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다 합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권이 있던데 기권은 뭔지 모르겠어요. 기권 2표가 어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권일까? 국민의힘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고 추측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가기를 시켜준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이래 민주당은 네. 자존심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균용 후보자가 그러면 자격이 있냐만 따져보면 돼요. 뭐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아니 당연하죠. 자격을 보고 그렇죠. 표결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요 민주당이 했던 행태를 보세요. 네. 그 전에 지금 이제 뭐 새 원내대표 들어오기 전에 박강원 원내대표는 역풍 생각하고 정치적 고려하고 이게 나중에 뭔가 또 우리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총선에 영향은 없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탄핵도 주저주저하고 검사 탄핵도 결국 한 명 했어요. 겨우 한 명.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도 사실은 일부에서 네. 그런 의견이 있긴 했어요. 네. 아니 또 이러다가 역풍 맞는 거 아니야? 왜냐면 대법원장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또 주저주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아니 그런 거 따지라고 입법부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겠어요?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제대로 하고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부결시켜라.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표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은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으로 앉힙니까? 법이 바뀐 걸 몰라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대법원장 후보자인데 법을 잘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나나 박정우 참- 기자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네.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법 전문가예요 본인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증여세 문제도 증여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그런 분이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합니까?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사법부 수장이 되면 누구를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을 여덟 명? 추천하게 돼요. 이제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 계속 이제 바뀌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그걸 하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그랬잖아요. 자기는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판결에서? 이런 분을 어떻게 뭐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잖아요. 네. 그런 분이 확인했죠. 대법원장이 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당연히 부결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풍 안 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청래 의원이 저랑 인터뷰했잖아요. 여기서 어제? 역풍은 네. 역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 정청래 의원이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웃어주셨어요, 안 웃어주셨어요? 웃어줬지 어떻게 그럼 그런 얘기 하는데 안 웃어주면 삐지잖아요. 안 웃긴 건 안 웃어야 됩니다. 역풍으로 해서 웃은 거 저하고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이 학번이 같아요. 아 그래요? 나이는 한 살 많은데 왜냐면 재수를 했거든. 누가 재수했어? 정청래 의원이 아. 재수를 했지. 근데 이제 학번은 같습니다. 저랑. 그래요. 참 웃어주지 마세요. 근데 또 안 웃어주면 삐질까봐 또 불러야 되니까 웃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 참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이 부결에 대해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제가 입장을 바로 냈어요. 저도 입장 하나 내도 됩니까? 네. 최진봉 입장. 그 대통령실 네, 관계자 네. 입장에 저는 자격도 안 되고 국민적 상식적 수준에 맞지 않는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을 추천한 대통령실에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민 피해는 대통령실이 자격이 안 되고 상식에 맞지 않는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대법원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초래된 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저도 최진봉 입장이에요. 자기들 입장 내니까 네. 저도 입장 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지. 네. 내면 안 됩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마이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봐 내가 내 입장이나 한 거예요. 최준봉 교수님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네.
참 이 대법원장 자리가 참 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근데 뭐 박용진 의원님 포함해서 그 청문회에 들어갔던 위원들이 아 이건 진짜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판단에서 뭐 친정까지 보내가지고 의원들한테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거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런 얘기 당연하죠. 하는 그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 가결시켜 주잖아요. 네. 그럼 진짜 민주당은 무능하다는 딱지가 그대로 붙을 거예요. 그리고 총선이나 아니면 이번 그 보궐선거에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러면 없다. 제가 볼 때 그냥 만약 이번에도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판이 따라 붙을 거예요. 용화대 이중대.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실 이중대라는 얘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판단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했어요, 제 말은. 근데 네. 만약에 이걸 찬성해서 가결시켜줬다면 그런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총선에서도 엄청난 후폭풍이 불 거예요. 희망이 없어. 네. 대통령실을 좀 견제하라고 대통령실이 저렇게 무도하게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청문회 후보자는 밤에 가버리고 그냥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럼 대체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대통령실의 무도함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무도함에 경종을 누가 울릴 수 있겠냐고. 입법부가 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그거 하라고 170석 가까운 169석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대체 뭐 하라고 야당을 하는 거야? 야당은 발목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뭔 발목 잡는 거 비판받을까 봐 그래요? 야당이 하는 일이 뭔데 발목 잡는 거야? 자기가 여당이야? 여당이냐고.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해야 발목 된다. 잡고 잘못한 거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탄핵도 시키고 네. 법에 있는 걸 하는 걸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자, 근데 이 부결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보니까 로텐돌 그 계단 앞에서 예. 규탄 대회도 하더라고요. 하라고 민주당 그랬어요. 규탄하기도 했던데 이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사법부의 혼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이냐? 제가 입장 누구 냈잖아요. 책임이냐? 대통령실 윤석열 책임이에요. 대통령 정확히 책임이다. 가면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지명을 하냐고 그러면 아니 정말 검증을 내가 그 한동훈 장관도 비판받아 마땅해요. 검증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당연하죠. 나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인사검증 열심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네. 가져간 거잖아요. 법무부에서.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 인사혁신처도 아니고 법무부가 왜 인사검증을 하냐고요. 그 논란이 많은 인사 저 열심히 하겠다고 가져가가지고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 3명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논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예를 대법원장 후보자 네. 이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아니.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긴 게 명확하고 본인도 인정한 거잖아. 몰랐다고. 아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몰랐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도 그럴 거예요. 나중에 재판 잘못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혹시나 재판 잘못해서 결과 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 법이 바뀌지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런 이거는 그냥 검증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검증하면 나오는 문제를 미리 걸을 수 있는. 거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그게 부적격해서 가결 안 시키고 부결을 시켰더니 그 책임이 민주당한테 있다? 네. 어디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우길 걸 우기세요 진짜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 이 전에 이제 안성시장한테 재산 신고 누락 때문에 당선 무효형 선고했다 이런 것도 지금 네. 언급이 됐었잖아요.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까지 청문회 때 나와서 물론 이균영 후보자가 뭐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여당의 판단,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판단은 당론으로 부결. 당연하죠. 결국 그게 부결시켰다. 국민의 목소리예요. 국민의 목소리에 반영한 국민의 거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지금 보세요. 네. 청문회 보면서 국민들이 엄청 화가 나요. 근데 그거는 국회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임명권이 그렇죠. 대통령한테 네,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대법원장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명을 못 임명동의안. 해요. 그렇죠. 그럼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아 그래 국회라도 살아 있다. 아. 민주당이라도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대통령은 저렇게 맘대로 해도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 편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믿음을 줘야지. 그래 그래요. 잘한 거예요 이번에는. 잘했다. 저희